오늘 아침 당신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간 그 사람. 혹시 그게 마지막 인사는 아니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연락이 뜸해진 자녀들, 퇴직 후 자연스레 멀어진 동료들, 서서히 줄어드는 친구들과의 만남. 우리 모두는 소중했던 인연이 흐려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 한 할머니의 사연이 특히 마음을 울립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주 만나던 친구와 어느 날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친구는 계속 휴대폰만 보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퍼빙입니다. 혹시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뒷전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을 영어로 퍼빙이라고 합니다. 휴대폰과 무시하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예전에는 함께 식사할 때면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웠는데 요즘은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는 모습이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잠시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함께 있는 시간 중 70%를 휴대폰을 보며 보낸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수록 이런 행동이 더 잦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무심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74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동창 모임에 나갔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죠. 다들 자녀 이야기나 손주 자랑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친구가 손주 사진을 보여준다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러더니 다들 점점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내가 말을 걸어도 응? 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얼굴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자 씨도 요즘 시대 좀 따라가요. 카톡으로도 매일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요도 누르는데 뭐가 문제예요? 얼굴 보고 이야기 하나 휴대폰으로 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운했어요. 결국 6개월 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 SNS에는 글이 올라오고 댓글도 달리지만 정작 얼굴 보고 나누던 대화는 사라졌어요. 참 서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퍼빙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습관이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실제로 마주 앉은 사람보다 휴대폰 속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휴대폰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맞춤, 진심 어린 대화, 서로의 표정을 읽으며 나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폰 소통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진정한 대화는 줄어든다고요. 카톡이나 문자로는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눈빛의 변화, 말하다 잠시 멈추는 순간. 이런 것들이 모여 진짜 마음이 전달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동이 다음 신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화가 줄어들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좁아지고 급기야 무시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것도 모르세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곤 합니다. 종 같으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깎아내리는 말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관계가 끝날 확률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71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식당을 하니까 음식 맛으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제 음식 맛이 예전만 못하네. 나이가 드니 감각이 떨어지나 봐.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말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영자야, 너는 아직 그것도 모르니? 요즘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아직도 그 올드한 옷 입고 다녀? 식당 밥만 하지 말고 패션 잡지도 좀 보면서 해.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보지 않으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친한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이런 말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는 왜 아직도? 너는 이제 나이가 몇인데?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표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친밀함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아지곤 하죠. 원래 친한 사이니까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독성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쉽게 평가하거나 상처를 주는 현상이죠. 특히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이런 태도가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같은 말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경험을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방식을 무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참고 넘기더라도 점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게 되고 혹시 또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상대방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에도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상대의 감정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프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저 귀찮게 느껴진다면 이는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6세 정순자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미경이랑 저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전에 미경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을 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병실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죠. 그때는 정말 한 몸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미경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냥 문자로 병원 가보세요 하고 끝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따뜻했던 마음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감정도 기억처럼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한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려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오랜 관계일수록 이런 감정의 둔화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랜 친구나 동료의 고민에 점점 무관심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이제는 들어주는 것도 지쳤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는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9세 최영순 씨의 이야기가 이런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매주 통화를 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의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번에는 또 무슨 고민이래?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잠깐 지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힘들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서서히 연락이 끊겼어요. 서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더 이상 그 친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의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처럼 우리의 감정도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될 수 있다는 거죠. 오랜 세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여유가 바닥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에 지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은 곧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위한 여백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새로운 인연을 위한 정리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그 사람이 내 전부인 것 같았는데 73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운동도 하고 장도 보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5년 전 그 친구가 자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하고 영상통화도 해봤지만 시차도 있고 서로의 일상이 달라지다 보니 점점 할 이야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도자기 수업을 신청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깨달았죠. 인연이란 게 이런 거구나.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는 거구나. 지금은 도자기 모임 친구들과 매주 만나요. 미국에 간 친구와도 가끔 연락은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 친구와의 추억은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두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있답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인연도 끝맺음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리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오랜 인연인데 어떻게 정리해? 이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같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정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직장 동료들과도 퇴직 후에는 소원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83세 김병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끝난다는 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 정리가 있었기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자리가 생겼더라고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때로는 가지치기도 필요한 법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여백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인연을 붙잡느라 새로운 인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소실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 순간에도 망설여진다면 이는 이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윤경자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손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죠. 예전 같았으면 제일 먼저 혜숙이한테 전화했을 텐데 이상하게 전화기를 들어도 번호를 누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혜숙이는 40년 지기예요. 서로의 자식들 키우면서 울고 웃었던 사이죠. 예전에 제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는 밤늦게라도 달려와서 같이 기뻐해줬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혜숙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쁜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시큰둥하게 그래? 잘 됐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반면에 자기 손주 이야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40년 우정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도 식더라고요.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겨도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게 편해요. 관계는 기쁨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감적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죠. 문제는 이 공감적 기쁨이 사라질 때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시기와 질투가 먼저 든다면 이는 이미 관계가 많이 상했다는 신호입니다. 77세 김태식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을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었어요. 퇴직하고도 매달 만나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죠. 그러다 작년에 제가 출판하고 싶었던 시집을 내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시집을 읽나? 돈 낭비하지 말지. 그 한마디에 40년 우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 자연스레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처럼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작은 짜증이 쌓이고 불편한 감정이 커지게 됩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과 짜증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라면 이는 관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5세 장영희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동창 모임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날만 기다렸죠. 서로의 이야기에 웃고 울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모임 날짜만 다가와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옷장 앞에 서서 짜증만 나고 이런 옷은 또 뭐라 하겠지. 이번엔 또 누구 험담하려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모임에 가면 더 힘들어요. 다들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는 것 같아요. 말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에는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3시간이 짧다고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지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핸드폰으로 시계만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문득 슬퍼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노년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정서적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 하죠.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는 이미 관계가 많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무려 95%의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낀 후 6개월 안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합니다. 76세 박승호 씨의 경험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30년 넘게 만나온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에 가면 피곤해졌어요. 누가 말할 때마다 반박하고 싶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는데 친구들이 이런 걸 누가 먹나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확 짜증이 났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일인데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어진 거죠. 결국 자연스레 발걸음이 끊어졌어요. 그들도 저를 찾지 않고 저도 그들을 찾지 않게 됐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남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불편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라고 말하는 그런 신호 말이죠.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별에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6가지 신호들. 퍼빙으로 시작된 대화 단절,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 상대의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것, 새로운 인연을 위한 정리,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과 짜증까지.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40년, 50년의 우정도 때로는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도 있는 법이죠.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보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가 생기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놓지 못해 고통이고 놓아야 자유다. 때로는 놓는 것이 잡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